오늘은 교과서 154쪽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맨 처음에 개념이 이게 형질이 나와 있습니다. 형질은 사람의 눈동자새, 머리카락 모양과 같은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이에요. 혈액형도 하나의 형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유전자에 있어요.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고요. DNA는 다시 인산, 당,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과 같은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에 있어서 DNA 전체가 유전자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특정 부분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DNA에는 유전자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인산당 염기 중에서 염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중요합니다. 자, 이 유전자가 담겨있는 이 DNA는 DNA 자체로 의미가 있진 않아요. DNA가 RNA로 바뀌고 RNA가 단백질로 바뀌어서 이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또 근육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요.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전사라는 것은 D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보적이다 라는 말이 이제 낯설 텐데요. 상보적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1번 이런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 2번 만약 1번하고 2번 중에서 상보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에 해당할까요? 네, 2번이 상보적이라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그림, 이걸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 이거를 우리는 상보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D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DNA에서 DNA가 A, T, G, C라는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면 얘가 DNA예요. 그럼 여기에 상보적인 RNA, 상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RNA는 A의 상보적인 건 우라실이에요. 티민의 상보적인 건 A고, 구아닌의 상보적인 건 C고, 사이토신의 상보적인 건 구아닌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U, T에 대해서 A, G에 대해서 C, C에 대해서 G 이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5번 번역 봅니다. 리보솜에서 RNA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의 소기관이 어디죠? 예, 리보솜입니다. 자, 리보솜이 어디에 있죠?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까지 RNA가 와서 결합을 해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즉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다시 염기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염기서열의 순서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7번에 보시면 DNA 염기서열이 세 종류가 나와 있어요. A, G, T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열이 다르죠. GTA, TAG. 이 AGT도 다른 아미노산을, GTA도 다른 아미노산을, TAG도 다른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바꿔주고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단백질의 종류를 바꿔주기 때문에 염기서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DNA에 있는데 왜 굳이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까? 물론 그 EBS 강사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했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핵이라고 합시다. 핵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자, 핵 안에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핵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려면 리보솜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리보솜이 어디에 있죠? 네, 세포질에 있어요. 약간 눈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DNA가 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나오기에는 얘가 덩치가 좀 커요. 규모 좀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덩어리가 크다는 거죠. 이 핵공으로 나오다 보면 유전 정보가 손상되거나 또는 손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시 똑같이 카피를 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RNA예요. 그래서 RNA가 DNA 기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래서 핵공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리보솜이랑 결합을 해요. 그 리보솜하고 RNA가 만나서 다시 뭘 만들어요? 예,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아니,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겠지만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즉, DNA에 유전 정보가 있지만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까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RNA는 단일 가닥 하나예요. 그래서 단일 가닥인 RNA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리보솜하고 만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RNA로 바뀌는 전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걸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8번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번. 8번을 보시면 여러분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8번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DNA 염기가 아미노산을 결정하니까 DNA도 20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DNA는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DNA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9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DNA 유전 정보는 염기에 있어요. 그런데 염기 종류가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러면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염기가 4가지니까 4가지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나머지 16가지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염기 2개가 아미노산을 결정하나 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 AGCT 4가지, AGCT 4가지, 4 곱하기 4에서 16가지의 염기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이 몇 종류죠? 20종류예요. 그럼 이 16가지로 20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가지 염기로 이루어진 조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네,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와요? 64가지의 염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64가지 염기 조합으로 어떻게 20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정할 수 있긴 한데 너무나 많은 거죠. 아미노산보다 조합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는 건 뭘까요? 염기 조합이 64가지니까 같은 염기 조합으로도 다른 염기 조합으로도 같은 아미노산을 만드나 보다라고 과학자들이 추측을 했고 실험을 했고 밝혀내서 아래에 있는 이런 표를 만들어냈어요. 코돈과 아미노산이라는. 여기 보시면요. 왼쪽이 첫 번째 염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두 번째 염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염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염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UUU인데 페닐알라닌이에요. UUC인데도 페닐알라닌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염기가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예, 그래서 아미노산 개수보다 염기 조합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미노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지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이 DNA의 염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DNA의 염기 조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몇 개씩 이루어져 있죠? 3개씩. 그래서 우리는 DNA의 3염기 조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DNA 3염기 조합이 뭐로 바뀌냐면 RNA로 전사되잖아요.
그 RNA에 전사된 부분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DNA의 3염기가 RNA의 3개 염기로 바뀌는데 그 RNA의 3염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RNA 코돈이 누구랑 만나서 리보솜하고 만나서 무엇을 결정할까요? 네,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무엇을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NA 3염기 조합이 RNA 코돈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 여기가 전사죠. 다시 RNA 코돈이 아미노산 바뀐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번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교과서 158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